성신여대 2013학년도 수시 1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성신여대는 1교시에서 가치 보편성과 상대성을 핵심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각 제시문의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시에 담긴 불멸의 효용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추악하고 모순적이어서 오직 시만이 이를 치유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을 하는데, 시인은 상상력을 통해 불멸의 정서를 그려내고 표현하므로 시란 일그러진 것을 아름답게 하고 인간 안에 내재한 영성을 부패로부터 구하며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것을 불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란 한 개인으로 하여금 타자의 입장을 공감하도록 장려해주며 결국 시는 도덕적 선의 원천이 되어 인간의 지각을 깨우치고 이를 통해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갖춘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시의 보편적 효용을 강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같은 사물이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치와 효능이 달리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라는 것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더욱이 가치 효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대적 요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세속의 무용한 것이야말로 참으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예술작품을 비롯한 창작물들의 평가에는 당시 시대사조가 반영되며 또한 시공에 따라 그 가치가 가변적으로 나타남을 유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라에서는 시인은 변화, 파괴,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인간 세계와 대비되는 영원하고 불우한 예술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시문 가와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아리를 조각한 예술가는 인간사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 순간들을 포착해서 항아리에 장식하게 된다. 세월이 침식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침식 속에서도 항아리 속의 인물들은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예술을 통해 영원 불변함으로 고대 문명의 정신을 보존, 전달할 수 있다. 항아리는 말없는 형상으로 초역사성을 간직한 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남아 말없는 아름다움이나 진리로 존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아름다움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름다움이라는 영원한 계시 속에 존재하게 된다. 예술적 가치로 승화된 항아리는 영원 불변의 속성을 모두 담아낸 것으로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과학에서의 창의적 산물과 그리고 새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 반드시 새로워야 하며, 두 번째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것까지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과학에서의 창의성에 관한 마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이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서 기존 발견되었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발견은 그들이 창조해낸 창의적 산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상은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것뿐 아니라 수상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 결과물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또한 이중적이고 파생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에서는 과학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적 규정, 그리고 이것을 어디 DNA 이중 나선 구조에 적용해서 설명한 지문, 이렇게 지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항에 따른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각각의 내용을 요약한 뒤 가라에서 가치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끼리 분류해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해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치의 보편성과 절대성, 그리고 가치 상대성과 가변성을 주제로 해서 가나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와 다가 분류가 될 것이고 가와 라가 분류가 된다는 사실은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선 가와 나를 요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의 핵심 논지가 먼저 포함이 돼야 할 텐데, 가에서는 시인은 그가 속한 사이 모든 측면에 관여해야 하고, 시인의 정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수료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는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무한하고 유일한 것에 참여한다. 시의 실질적인 효용은 읽는 이로 하여금 크게 선량하게 하고 타인의 괴로움과 즐거움에 공감할 수 있게 하여 그의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가의 핵심 논지로서 답안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나에서는 쓸모없다고 홀대받는 나무가 그 쓸모없음으로 인해 꺾이지 않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특이한 제목이 되겠다고 높이 평가받는 나무는 쓸모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제시문은 가치라는 것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더욱 가치 효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대적 가변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적 압축과 서술이 답안지에 포함됐을 때 정리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문장에 대해서는 제시문 가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영원불변의 보편적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사물이 갖고 있는 가치 상대성과 가변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중심 주제문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부가적인 뒷받침 문장을 주제문 뒤에 서술하는 방식의 답안 전개를 택하시면 될 것이고, 후반부 서술에 있어서는 가와 라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와 그리고 라가 가치의 절대성, 불변성이라면 나와 다는 가치 상대성과 가변성이다. 이러한 분류의 근거를 역시 뒷받침 문장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배터리와 비밀 원료라는 두 가지 가상적 상황을 제시를 하고 난 뒤 발명대회에 출품되었다. 심사위원회는 하나 혹은 두 제품 모두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평가 기준은 마에 나타난 창의성이다. 창의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두 측면을 마의 근거에서 설명한 뒤 다와 라에서 말하는 가치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당화한 뒤 수상작을 결정하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해 내용을 뭐하는 것이다. 적용하는 서술,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2번에 대해서는 마에 드러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창의성의 두 가지 측면을 정의해주고 난 뒤, 즉 새로움과 효용적 가치라는 이러한 측면을 정의하고 난 뒤 다라에 나타난 가치에 대한 관점, 즉 가치의 불변성과 그리고 가치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 개념을 어디? 배터리와 비밀 원료에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수상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주면 될 것입니다. 일단 마의 핵심 논지를 다시 정리하게 된다면 DNA 이중 나선 구조는 기존 이론과는 달리 이전에 발표된 다른 DNA 관련 이론에 예측되는 결과를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 발견은 생명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연구 분야에서 진일보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서술을 해주고 난 뒤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을 통해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전의 것들과 다른 새로운 것이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효용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와 라에 따르면 창의성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기준인 효용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배터리와 비밀 원료에 대해서 수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다는 가치의 가변성을, 나는 가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하다는 이러한 가치의 불변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시각을 이제 해당 제품에 적용해 본다면 다의 관점을 선택했을 경우 가치는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배터리와 비밀 원료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에서 효용적 가치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다에서 제시된 피넛의 탄생에서 이미 정당화되고 있다. 결국 배터리와 비밀 원료와 진유는 효용적 가치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창의적 산물의 평가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두 제품이 이전의 것들과 달리 모두 새롭기 때문에 두 제품의 창의성의 정도는 동일하다. 따라서 새로움의 정도만을 따져 수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모두 새로움을 담은 만큼 공동 수상할 수 있다. 라에서는 가치 불변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배터리와 비밀 원리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에서 효용적 가치는 필요 불가결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 배터리와 비밀 원료가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창의성의 한 차원인 새로움을 동시에 만족시키지만 창의성의 다른 차원인 효용적 가치에서는 정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와 비밀 원료 중 보다 높은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독 수상작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독해 적용을 서술해 주시면 답안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